자, 컴퓨터에서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은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하드웨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자바 코드 만들었는데 이러한 자바 코드를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있다면 획기적인 거겠죠, 그죠? 점차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소프트웨어도 만질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서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냥 뭐 간단히 이런 것이다 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에 대한 건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 또는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야. 자, 과연 다를까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배우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언어죠. C, C++, 자바, 안드로이드, 뭐 그 외에 파이썬이라든가 PHP라든가 언어예요. 단 누구를 위한 언어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건 전부 다 사람을 위한 언어예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언어이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컴퓨터를 위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 언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랭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로그램 작성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으로 기계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계어는 컴퓨터가 말 그대로 알아먹을 수 있는 컴퓨터만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0과 1의 이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 그냥 무조건 0 아니면 1로만 명령을 내리고 실행을 합니다. 이러한 기계어는 CPU가 이해를 해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를 그대로 배웠지만 그 영어를 프리토킹하기는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죠?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명령을 기계어로 작성하는 건 더 힘들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기계어로 했어요. 엄청나게 똑똑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게 바로 어셈블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의 명령을 0단어로, 당연히 뭐 영어권에서 만들었으니까 영어의 단어로 1대1로 그 대응을 시켜서 만들었어요. 이것을 니모닉 기호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기호화를 시켜서 명령을 내린 게 어셈블리어고, 마찬가지로 어셈블리어도 굉장히 저급 언어 중에 하나인데 기계가 굉장히 빨리 인식을 해요. 자, 이 부분은 동일하게 옛날 프로그래머들이 사용을 했어요. 지금 뭐 한 50대, 60대, 70대. 자, 그런데 이 어셈블리어가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긴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네트워크 방어 기법 중에서, 그러니까 해킹 방어 기법 중에서 들어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요. 그 바이러스 코드 분석한다 그러죠? 그죠? 그 코드를 분석할 때 어셈블리어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 어셈블리어로 다시 변환을 시켜요. 그래서 정보 보안 쪽에서는 어셈블리어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어요. 상황이. 근데 우리는 뭐 그쪽은 아니니까 자, 고급 언어를 다루게 되는데, 이 고급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복잡한 작업이라든가 자료 구조라든가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언어가 이제 파스칼이라든가 베이직이라든가 C나 C++ 또는 자바, 그리고 C#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급 언어 역시 절차지향 언어와 객체지향 언어로 나누어지는데, 이 절차지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서대로 수행이 되는 형태가 절차지향이에요. 말 그대로 절차는 순서 얘기하는 거죠.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의 절차는 지켜지되 어떤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객체를 가리켜서 실행하는 형태를 객체지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 C 언어를 배워본 적이 있다면 이 C 언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포인터라는 부분이에요. 정말 할 얘기가 없는데 포인터가 제일 쉬운 부분이지만 가장 어려워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이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객체라는 것 자체를 사용을 하는데 그 객체가 바로 포인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를 하거나 또는 안드로이드를 할 때 이 포인터의 개념, 즉 객체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객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프로그램을 편집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 자, 이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일종의 그냥 문자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이에요. 이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확장자만 뭐 자바면은 .java, C면은 .c, C++면은 CPP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프로그램에서만 열 수 있고 하는 게 아니라 메모장에서도 얼마든지 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바 코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한 자바 코드를 메모장에다 갖다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코드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냥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이 컴파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컴파일은 번역입니다. 번역.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영어로 번역해주고 중국어로 번역해주는 이러한 번역 앱들이 있죠. 그죠? 이것하고 똑같아요. 그 대상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는 기계가 바로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소스 파일을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java는 .class로, C는 OBJ를 거쳐서 exe 파일로, C++ 파일은 CPP에서 OBJ에서 EXE로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됩니다. 밑에 이제 그림이 잠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러한 코드는 자바 소스 코드예요. 자, 익숙한 거 하나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러한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자바 고유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자바 언어가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이 되게 되면, 번역이 되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0과 1로 다 치환을 해서 기계어로 만들어줍니다. 왼쪽에 이 소스 프로그램 명령과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기계어 명령은 같다라고 보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바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자바는 현재의 인터넷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은 썬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유닉스 서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서 개발자인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1991년도에 가전제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가전제품 하면 백색 가전 생각나죠? 전자레인지, 냉장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전기밥솥, 이런 것들 보면은 퍼지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전기로 명령을 이렇게 내리면 뭐 냉장고 같은 경우에 해당 온도를 맞춰주거나 유지가 되죠. 또는 전기밥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뉴를 선택하면은 그 메뉴에 맞게 밥이 만들어지죠.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 모드가 있어요. 뭐 해동 모드, 데우기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은 제품군이라고 하더라도 브랜드마다 명령이 약간씩 다를 거란 말이야. 거기에 사용되는 것 동일하게 다 사용하면 어떨까? 이거 하나만 딱 탑재를 시키면 어떤 가전제품이든지 다 만족스럽게 코딩을 할 수가 있고 따로 개발을 따로 안 해도 되겠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을 시작해서 1995년도에 자바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목적 자체는 그래요. 플랫폼에 대한 호환성을 해결하자. 호환성 문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전제품의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회사가 다르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자. 그러니까 기존의 C나 C++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달라지게 되면 다시 짰어야 돼요. 다시 이제 변환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불편하니까 호환성을 좀 부여를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자바가 되는 것이고, 또
플랫폼의 독립적인 언어를 개발을 하자.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에서 호환성을 갖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여기에다가 더더욱 이제 네트워크에 특화된 웹에 최적화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침 필요한 거예요. 이 1991년도하고 1995년도가 바로 웹이 탄생해서 발전하게 된 시기가 돼요. 91년도에 HTML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어요. 89년도부터 개발을 하다가, 그리고 버전이 업되면서 95년도에 HTML4까지 나왔습니다.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을 HTML4에서 4.01 쓰다가 그 다음에 XHTML을 쓰다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게 HTML5가 대두되고 있죠. 그죠? 표준 언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웹에 굉장히, 네트워크에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더라 라고 하는 거야. 보통 언어가 나오면요, 그 언어는 사장되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는 몇 가지 손에 꼽잖아, 그죠? 근데 나와 있는 언어는 수십 수백 가지예요.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언어는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야. 가장 전통적으로 한 반백년 쓰고 있는 언어가 있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 언어예요. C 언어는 50년대 개발됐단 말이야. 50년대 최초 개발돼서 70년대 유행을 타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쓰이고 있어요.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언어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이러한 C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용으로 유틸리티를 만들기 위한 뭐 워드 프로세서, 그 다음에 뭐 엑셀이라든가 각종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C++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집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이 C++ 자체가 C 언어를 개량해서 만든 객체지향 언어예요. 자바 역시 기반 언어가 C예요. 맥OS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티브-C라는 것도 있어요. 이 오브젝티브-C도 역시 C 언어가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 현대 언어의 가장 이제 모체가 되는 거는 이제 C 언어다라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뭐 그 외에 요즘 다시 뜨고 있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걔도 C 언어 기반. PHP라고 하는 이제 서버 프로그램 역시 C 언어 기반. 그 C 언어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또는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고 싶으면 C 언어를 공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자바는 메모리의 사용량이 매우 적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는 가전제품에 적용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스마트 TV 같은 데서도 자바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최초의 이름은 오크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냥 뭐 이 오크라고 하는 게 판타지에 나오는 그 오크가 아니라, 그 제임스 고슬링이 개발을 할 때 창문 너머에 오크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오크라고 졌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바라는 이름으로 되게 된 게 뭐냐면, 제임스 고슬링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커피를 달고 살아요. 손에서 떼어내질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커피 중에서 자바라는 커피 있죠, 그죠? 그죠? 그 이름과 함께 또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 글자를 따니까 자바가 된 거야. 제임스 고슬링의 J, 이런 식으로 3-4명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바라는 말을 만들었고요. 자, 이 만든 내용이 인터넷하고 웹이 계속 발전하다가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그 GUI 방식의 웹 브라우저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탑재가 됐어요. 이러므로 인해서 자바가 획기적으로 떴고, 또 웹 언어로서 하나인 자바스크립트도 처음에 자바하고 같이 연동해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다른 언어예요. 물론 뿌리는 같아. 뿌리는 자바스크립트를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하고 자바가 있었는데 둘이 같이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다가 그 다음 다시 분해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배우는 사람들이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언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개발을 하고 나서 이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는 소스의 대부분을 전부 다 오픈소스로 만들었어요.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돈 받고 안 팔았어. 그냥 다 무료로 니네 써라, 갖다 써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났겠죠. 하드웨어 수익으로 그나마 이제 기업이 유지가 되었는데 그러한 이제 자본력에 밀려서 2009년도에 이 썬마이크로 시스템은 오라클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데이터베이스 개발 회사에 인수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java.sun.com 들어갔는데 난데없이 오라클이라는 사이트가 나왔죠. 네, 오라클이라는 DB 회사에 합병이 돼서 그래요. 이 오라클은 정말로 돈을 밝히는 회사예요. 뭘 할래도 돈을 내야 돼. 조금만 이제 뭐 검색을 해보면 그 오라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개발에 대해서 이 자바라고 하는 목적성인데요. 월하라 그럽니다. Write once, run anywhere. 그러니까 한 번만 쓰면 run anywhere니까 뭐예요? 어디에서든지 실행이 가능하다. 자, 얘랑 이제 비슷한 말이 있죠. ubiquitous. ubiquitous가 바로 뭐예요? 이제 라틴어인데 언제 어디서나 그죠? 다 실행 가능한. 그러니까 이거하고도 목적이 맞는 거야. 한 번만 만들어 놓고 나서 모든 플랫폼에 다 실행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던 C 언어와 C++ 언어의 그런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반이 되는 건 뭐냐면 JVM이라고 하는 자바 가상기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으면 어디서든지 그 모양을 다 맞춰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라든가 또는 분산환경 시스템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더라라고 했고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 바이트 코드 형식이면서 JVM이 탑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홈쇼핑을 가거나 홈쇼핑에서 쇼핑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커다란 정부 포털 같은 데 들어가면요 뒤에 JSP라고 되어 있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이 JSP가 자바 기반의 서버 페이지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뭘 하려면은 꼭 물어봐. 깔라고 뭘 JVM을 깔라 그래요. 또는 자바 실행 환경을 설정하세요. JVM을 설치하세요. 또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자바 가상 머신을 설치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설치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 자바가 설치된 거예요. 우리가 설치한 거는 JDK였죠. JDK 설치했을 때 JR2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 JR2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PC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따로 깐 거는 JDK였고, 그건 이제 제어판에 가서 제어판에 이제 프로그램 제거 쪽에 보면은 자바 런타임 머신 또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또는 JRE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자, 이 플랫폼의 종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드웨어 플랫폼과 운영체제에 대한 플랫폼을 전체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텔 CPU를 탑재한 리눅스 운영체제다. 또는 인텔 CPU의 윈도우즈 운영체제다. 또는 파워 CPU, 그러니까 맥 CPU를 탑재한 파워 PC다. 또는 인텔 CPU를 탑재한 맥 PC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에 의해서 걔네들이 달라지게 되면은 쓰는 코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쓰다 보면 어떤 거는 윈도우즈 전용이고 또 어떤 거는 맥 전용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둘 다 지원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다 따로따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자바로 만든 거는 그럴 필요가 없이 한 번만 쓰면 된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맥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윈도우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리눅스에서도 쓸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자바의 독립성이고요. 보시면은 자바로 만든 거는 그냥 아무 데서나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다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도 자바 개발을 할 때 맥에서도 지원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윈도우에서 당연히 지원이 되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실행 환경에서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바이트 코드는요, 바이너리 코드입니다. 바이너리 코드에서 바이너리는 이진수를 얘기해요. 이진수. 그 이진수로 되어 있는 코드를 바이트 코드라고 얘기하고요. 이 바이트 단위로 코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파일에다가 저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클래스 파일은 자바 소스 파일을 만들고 나서 한 번이라도 실행을 했으면 클래스 파일이 생성되게 되어 있어요. 자, 바이트 코드는요. 바이트 코드는
컴퓨터 CPU에 의해서 직접 실행되지는 않는다. 자, 자바 가상기계가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바이트 코드를 해석을 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실행을 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바 가상기계는, 자, 이건 말 그대로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가상이에요. 가상. 이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얘네들은 각기 다른 플랫폼에서 동일한 자바 실행 환경을 제공을 해줘요. 이 JVM의 특징은 뭐냐면 플랫폼에 종속적이에요. 플랫폼에 종속적이다. 자바는 아니에요. 근데 JVM은 플랫폼에 종속적이다. 그래서 얘는 만들어질 당시에 아예 플랫폼에 딱 맞추어지게 돼 있어요. 블럭 처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리눅스에서 작동하는 자바 가상기계를 윈도우에 갖다 놓으면 당연히 실행 안 됩니다. 자바 가상기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을 내가 빼먹은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퍼즐 있죠,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플랫폼의 모양이 예를 들어가지고 윈도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리눅스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게 운영체제예요. 그럼 JVM을 딱 탑재를 하게 되면은 자바 이제 가상 머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맞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바 코드는 요 위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모양이 어때요? 똑같죠? 위에 모양이 똑같으니까는 자바 코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만 중간에 맞춰주는 거예요. 요 사이만 그 플랫폼 맞게. 이게 플랫폼의 종속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림으로 하면 되게 쉬워요. 자, 그리하여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바이트 코드의 디어셈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거꾸로 역산을 하는 겁니다. 역산을 해서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자바 코드를 지금 여기 컴파일 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 아까 자바 C 해가지고 했었죠. 자바 C가 자바 컴파일러예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바 C 한 다음에 소스 파일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일이 나오게 되고요. 자바 P 하게 되면 이제 패키징 하면서 거꾸로 변환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디어셈블링이 됩니다. 바로 요게 뭐냐? 요 코드가 어셈블리 코드예요. 얘가 여기 보시면 로드 0, 로드 1, add, return 이렇게 돼 있죠? 요 코드예요, 요 코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다시 우리가 원하는 소스 코드로는 바꿀 수가 없겠죠. 물론 어셈블리어를 알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렵더라. 자, 자바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자바 파일이 있어요. 자바 컴파일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클래스가 조금 전에 그림으로 그렸듯이 이게 플랫폼들이에요. 플랫폼들의 여기 중간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운영체제가 되고, 운영체제에서 다시 자바 가상기계가 JVM이 그 모양에 맞춰가지고 짝짝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그 위에 이제 이러한 클래스들을 얘가 해석을 해서 실행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자, 그럼 C하고 C++하고 실행 환경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문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C하고 지금 C++ 문장 자체가 지금 요 코드는 C++ 문장입니다. 비슷하죠?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근데 밑에만 좀 다르지? 그죠? 자, 요게 이제 언어의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자바나 C++도 C 언어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비슷해요. 코드 자체가. 그러면 자바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진 다음에 자바 가상기계가 바로 이 클래스 파일을 실행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C나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된 것이 링커라는 놈을 이용해 가지고 exe 파일로 만들어져요. 실행 파일로 아예. 그래서 그 실행 파일이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만들어지는 exe 파일은 윈도우에서만 실행이 됩니다. exe 파일은 맥에서 실행이 안 돼요. 리눅스에서도 실행이 안 돼요.
윈도우에서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얘는 윈도우 지금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자바하고 C++의 아까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것인데요. 그림으로 보여준 걸 글씨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바는 링크 과정이 없다라고 했어요. 실행 파일을 안 만들어낸다 그랬죠? 안 만들어내고 컴파일러가 바로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내면 그 바이트 코드는 자바 가상 기계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자바 런타임에 필요한 클래스들은 전부 다 JVM에 링크가 따로 돼요. 그래서 로더라고 하는 로드는 이제 올리는 놈이에요. 적재시키는 놈이 메모리에 올려서 동적으로 필요한 클래스들을 로딩을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C나 C++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중간 단계로 오브젝트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오브젝트를 링커라는 놈이 연결을 시켜요. 그 연결을 시킨 다음에 걔네들을 필요한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갖다가 exe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exe 파일만 있으면 그냥 실행이 돼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런 플랫폼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아예 컴파일이라든가 링크를 별도로 따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자, 자바는요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한대요. 그리고 30억 달러 이상의 자바 모바일 게임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조사 연도가 2012년도예요. 201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개발 중인 무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10개 중에 7개는 자바 실행 환경을 이용한다. 이건 뭐 자바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마찬가지죠. 안드로이드가 압도적으로 많죠. 자, 대략 450만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바 관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5명도 아니고 450명도 아니고 45만 명도 아니고 450만 명이에요. 그쵸? 자,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약 22억 달러의 자바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1100억 달러 정도의 관련 IT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상당 금액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바 지원 단말기 무진장 많습니다. 그리고 자바 플랫폼 배치하는 것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리고 자바 관련된 자바가 탑재된 이러한 카드 역시 무진장 많습니다. 최근에는 모니터에도 아예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해서 출시를 하죠. 그 모니터 사면 거기에 안드로이드 OS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PC랑 연결해서 쓰다가 바로 그냥 필요하면 앱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서 앱으로도 할 수가 있는, 물론 터치 기반으로 되어 있는 모니터가 나와 있어요. 저렴하게. 또 스마트 TV 같은 것에도 안드로이드 OS가 탑재가 되어서 앱스토어 들어갈 수 있는 TV들도 있죠. 그죠? 이렇게 자바는 굉장히 많은, 또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픈소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픈소스가 무조건 공짜냐? 그건 아니에요. 단지 소스만 오픈했을 뿐입니다. 즉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권리를 보존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언제든지 저작권을 걸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도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GPL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잘 확인을 해봐야 돼. 그 라이센스 종류가 보면은 그냥 수정 배포가 가능한 게 있고요. 수정 불가 배포 가능이 있어요. 수정 불가 배포 가능은 그냥 마음대로 배포를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수정을 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수정 가능 배포 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고쳤으면 돼요. 아무런 제약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라이센스를 잘 보셔야지만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소스 코드 자체를 무상으로 일단 공개한 소프트웨어가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참조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인력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또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참여를 하면서부터 이제 점점점 개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단시간 내에 우수한 품질의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무단으로, 그러니까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작자의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를 해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서 소송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개량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나오니까 호환성의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일단 리눅스라고 하는 거, 물론 리눅스 중에서도 상용으로 파는 거 있습니다. 레드햇 계열 같은 경우에는 상용 판매해요. 센토OS 같은 경우에도 상용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무상이다. 그 다음 오픈오피스, 오픈솔라리스, 모질라, 아파치, 웹킷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거 오픈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앱이에요. 엑셀 파일, 뭐 워드 파일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오픈 솔라리스, 이건 뭐냐면 솔라리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인데, 이 운영체제는 그 선에서 개발해낸 그 서버에서만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가상머신 이용해서 이러한 솔라리스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을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질라, 자, 모질라는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개발한 회사죠. 그죠? 아파치는 웹서버 만드는 거예요. 웹서버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웹킷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엔진입니다. 브라우저 엔진. 자, 웹킷 쓰는 대표적인 브라우저가 애플의 사파리, 구글의 크롬, 대표적인 게. 근데 모질라의 파이어폭스도 웹킷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페라 브라우저도 웹킷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좋아요. sourceforge.net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오픈소스를 위한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오픈소스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운로드, 이것저것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이게 무슨 개발 도구인지 또는 라이센스가 뭔지,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바 배포판의 종류인데요. 자, 우리가 설치를 한 버전은 자바 SE 버전이었어요. 자바 SE가 표준 배포판이에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에디션이 되고, 데스크탑 서버 응용 개발, 그 다음에 인베디드, 그리고 리얼타임 환경을 지원을 해주는 배포판이 됩니다. 이 외에 자바 ME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에디션이라 그래서 마이크로 배포판이고, 휴대전화나 PDA, 셋탑박스 등 제한된 리소스를 갖는 하드웨어에서 응용 개발을 위한 플랫폼이다. 그래서 가장 작은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바 EE 버전이 있는데, 이게 가장 규모가 커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인데 기업용 배포판이고요. 커다란 규모의 자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를 이용해서 뭐 다중 사용자라든가 또는 이제 기업용 응용 개발을 위한 플랫폼이고요. 자바 SE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인터넷 서버 사이드 컴퓨팅 관련 API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량은 제일 커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은 자바 SE로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SE를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자바 SE 구조를 보게 되면 JDK하고 JR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바 랭귀지 파트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API 파트를 보게 되면 뭐 자바부터 시작해서 자바 컴파일러 쭉 해서 스크립팅까지, 그리고 JR는 실행 환경이라고 했어요. 이 실행 환경에 바로 자바 가상기계가 지금 가장 밑에 있죠, 그죠? 여기 밑에 보시면 자바 핫스팟 클라이언트 앤 서버 VM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JVM이 여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외에 여러 가지 연결해 줄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그리기 위한 AWT나 스윙 같은 드로잉 도구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JR에. 자, JDK라고 하는 것은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의 약자다. 그래서 자바 응용 개발 환경이다. 개발에 필요한 도구들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는 이제 컴파일러를 비롯해서 클래스 라이브러리라든가 또는 JR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JR는 자바 실행 환경으로서 JVM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JRE만 따로 설치가 가능한데 이게 바로 이제 홈쇼핑이나 아니면 정부기관 들어갔을 때 자바를 설치하세요라고 하면은 클릭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JRE만 따로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일반 사용자들은 JDK를 깔 일이 없잖아,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만 JDK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JDK나 JRE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에서 개발을 합니다. 오라클로 인수합병이 됐기 때문에 한때 이 자바를 라이센스 비용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전 세계적인 반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JDK의 BIN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포함된 주요 개발 도구가 바로 자바와 자바C 그리고 자르 JDB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밑에 이제 애플릿뷰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자바 애플릿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 그래픽을 보여주거나 했었어요. 그럴 때 사용을 하는데 자바C는 컴파일러예요. C가 바로 컴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바라고 하는 거는 자바 응용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 사용을 하고 자르라고 되어 있죠. JAR. 자, 이건 뭐냐면 압축 파일이에요. 자바 아카이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AR 또는 7zip, 7z 또는 ZIP, zip 이런 것처럼 전부 다 압축 파일이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가 뭘로 되어 있어요? APK로 되어 있어요. APK. 자, 뭐의 약자냐? 안드로이드 패키지의 약자입니다. 얘도 압축 파일이에요. 그래서 압축 프로그램으로 압축이 풀려요. iOS 확장자가 IPA예요. 애플 앱 같은 경우에는 IPA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데 더 재밌어요. 이거는 아이폰 앱의 약자예요. 마찬가지로 압축 프로그램으로 풀려요. 얘도 풀어보면은 쫙 풀립니다. 한번 뭐 연습 삼아서 해보세요. 웹에 그 APK나 그 다음에 IPA 파일들 많이 돌아다닐 거야. 그런 것들 받아가지고 풀어보면은 뭐 되도 않는 폴더들이 막 생깁니다. 자, 디렉터리 구조인데요. 자, 딴 거는 기억 못해도 돼. 자, 요건 기억하자. 자바라는 폴더 안에 보면은 JDK 버전이 있고 거기에 BIN이 있고 그 다음에 include, JRE, LIB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IN이 바로 바이너리라 그랬죠? 환경 변수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바를 개발하거나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하고 유틸리티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clud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 네이티브 코드를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헤더 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크게 얘는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JRE를 보게 되면은 자바 런타임 환경, 여기에 이제 JVM이라든가 별도의 실행 환경을 위한 LIB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위에도 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JRE에도 빈 들어가 있어요. 그죠? JDK에도 LIB가 있고 JRE에도 LIB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각각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 밑에 있는 LIB는 JDK의 기본 라이브러리 이외에 추가로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라든가 또는 개발 시 필요로 여러 가지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src.zip이라는 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핵심 API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소스 파일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요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바이너리 폴더 있습니다. bin 폴더 있어요. 그 다음에 db 폴더 여기 없네. 이 버전은 지금 6버전이에요. 자바 6. 자바 8에는 지금 db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clude 들어가 있는데 데모는 빠져 있어요. 데모는, 자, 이 데모는 우리가 이제 자바 JDK 받을 때 아래쪽에 보면은 데모하고 샘플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그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용량이 좀 더 커요. 그건 필요 없어서 그냥 뺀 거예요. 그리고 JRE라는 폴더 있습니다. JRE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똑같이 바이너리하고 LIB 두 개가 있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은 LIB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FX 소스 형태로 나와 있죠. 자, 아래에 보니까 src. 자, zip 파일 맞아요. 자, 이 src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스 파일들이다. 그래서 요 압축을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바X 뭐 자바부터 시작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쭉 들어가 있더라. 이런 것들은 그냥 불러다가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압축은 지금 해제 안 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자바의 아빠입니다.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자바 API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자, API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안드로이드에도 똑같이 API가 있어요. 자, API라고 하는 것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즉 JDK에 포함된 클래스 라이브러리이면서 자, 주요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갖다 쓸 수 있게끔, 그냥 갖다만 쓰면 실행이 되게끔. 그래서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집합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함수 모음이에요. 즉 사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API가 있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전문 개발자들이 자기 나름의 API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면 괜찮다 싶으면은 범용성이 있다. 그럼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업데이트 되면서. 자, 그 다음 자바 패키지인데요. 자바 패키지는 일종의 폴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로 비슷한 클래스들을 묶어서 분류를 한 다음에 따로 모아놓은 것이다. 이러한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만 불러들여서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얘네들은 계층 구조, 즉 폴더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클래스 이름에 이제 패키지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면서 이런 패키지들을 한번 가져와 볼 거예요. 계속 갖다 쓸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자바 API는 JDK 내부의 패키지의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숙달된 개발자들은 자신만의 패키지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별도의 소스들을 다 따로 가지고 있어요. 개량한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러한 API를 사용하는 참조 문서예요. 자, 온라인에 자바 API 참조 문서가 인터넷 파일 형태, HTML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8버전, 9버전 해가지고 API 도큐먼트가 있어요. 한글화가 된 거는 6버전까지는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경로는 다운로드 llnw oracle.com java se 그 다음에 버전 /docs /api 이렇게 들어가면은 웹 문서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API에서는 API 종류뿐만 아니라 자세한 사용법 있죠. 문법이라든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려면은 이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안드로이드 쪽은 별도의 또 도큐먼트하고 API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안에까지 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강의할 때 설명을 하나하나씩 해줄 거예요. 자, 통합개발 환경인데요. 이제 이클립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할 거예요. 자, IDE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IDE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그냥 통합개발 환경입니다. 이 안에서 편집도 하고 컴파일도 하고 실행 결과도 보고 그리고 디버깅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클립스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자바를 개발하기 위해서 꼭 이클립스를 써라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바 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넷빈즈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또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자, 이걸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clipse.org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하나 지금 만든 건데 자, 요거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죠. 간단한 거니까. 자, 이러한 소스 코드는요 꼭 이클립스를 써야 되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거는 메모장입니다. 메모장 이용해 가지고 동일하게 작성을 한 다음에 저장만 뭘로 하면 돼?
저장만 자바로 저장을 하면은 똑같이 실행이 돼요. 물론 이 방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도구만, 편집 도구만 있으면, 그러니까 텍스트 편집 도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작성 가능하다. 대신에 귀찮다, 번거롭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또 내가 틀렸을 때 얘는 안 보여주겠죠. 이런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도 정확하게 써야겠죠. 대신 저장은 .java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컴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소스 코드를 만든 다음에 바로 이제 컴파일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그 파일을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자, 파일 만드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클립스 이용해서 파일 만들 때는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만든다. 그 다음 프로젝트 만들고 나서 클래스를 만든다. 클래스를 만들 때는 파일의 이름과 함께 뭘 하라 그랬어요?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 체크해야 돼요. public static void main. 이거 체크 안 하면 다시 한번 써야 된다 그랬죠? 꼭 체크해라. 그리고 나서 필요한 코드들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 일반적인 이제 응용 프로그램인데요. 자바를 이용한 이건 이제 노트패드의 일종이에요. 자바로 만든. 예전에는 자바로 만든 응용 프로그램은 되게 느렸어요. 왜 그러냐면 JVM이 중간에 간섭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인 C나 C++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워낙 빨라져서 지금 이 느려짐 현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자바 응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관측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한 5년 전부터 계속 관측만 하고 있어요. 네, 그 응용 프로그램 만드는 개발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신에 이게 이제 어디로 많이 뻗쳐나갔냐면 웹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웹용 응용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아요. 자, 애플릿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자바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 애플릿은 보안성 때문에 지금은 안 쓰입니다. 초창기에는 되게 많이 쓰였어요. 자바 애플릿. 자, 서블릿이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서블릿은 자바 서버 페이지의 일종이야. 그래서 애플릿과는 전혀 반대로 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으로서 주로 이제 JSP 쪽에 연관돼 있어요. 자바의 한 분야이긴 하지만 또 다른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웹스타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버 존재하는 기반이고요. 그리고 자바 ME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용으로 해서 초창기에 우리 폴더폰이나 아니면 그 일반 터치폰 있죠? 그런 거 쓸 때 게임 개발 이런 식으로 해요. 자바 FX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했었고, 보면 지금 이거 RPG인데요. RPG 맵 있어요. 맵. 그리드에다가 맵들 막 집어넣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거야. 요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위피라고 하는 모바일 응용 플랫폼을 거액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한국 무선 인터넷 표준화 포럼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이렇게 쓰자. 그래서 플랫폼 간의 이 시기의 용이성을 제공을 해주자라고 해서 C 언어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바 인터페이스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가상 모듈인데요. 폴더폰이죠? 그죠? 요쪽에 그 매직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들어가면 뭐 게임 받고 뭐 게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요게 쫄딱 망했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뜨고 있고 떴던 게 바로 안드로이드. 자, 우리가 앞으로 안드로이드를 하게 되면은 요러한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요. 가상 전화기, 가상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키패드라고 하던가 아니면 터치라든가 스와이프를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JVM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주도로 해서 여러 개의 그 유수의 모바일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 그룹이에요. 얘네들이 OHA에서 만든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달빅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가상 머신입니다. 이 달빅에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돼요. 안드로이드는 자바보다 훨씬 쉬워요. 자바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안드로이드 들어가면 크게
막 미치도록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대신에 자바는 미치도록 어려울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 뒤쪽에 달콤한 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바의 특징 간단하게 객체 지향 언어이다. 그리고 멀티스레드를 지원한다.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그리고 소스하고 클래스 파일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바 실행 모듈로 되어 있고 캡슐화 되어 있고 패키지로 관리한다. 뭐 이게 이제 자바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